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한낮 폭염의 기세가 대단했죠. 밖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려니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힌다는 표현이 맞는 하루였습니다. 방역 당국이 야외에서 2m 거리 두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권장한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3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30명이 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이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고 부과 기준도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대문구 홍대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하철 터널과 너무 가까워 사업 재검토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선 7기 2년을 맞아 유성훈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전반기의 소회와 코로나19 방역 태세 그리고 지역 수건 사업 진행 상황을 들어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밝혔습니다. 사흘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으면 이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마련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사흘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섰을 경우입니다.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는 오늘 이후 서울시에서 3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에 이르면 종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주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고령 확진자와 깜깜이 환자 비율도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3월과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감소했던 대중교통 이용객과 밀집 지역 생활 유동 인구가 5월과 6월 들어 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최근에 집단 감염의 고리가 계속되면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평균 R값은 1.79로 급격히 증가된 상황입니다. R값이 열흘 전 수준대로라면 한 달 후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걸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만으로는 큰 효과가 어렵다며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강남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강남갑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해 2건의 종부세 완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정책에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던 태영호 국회의원. 국회에 입성한 이후 발의한 첫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형평성과 공정성, 정의 견제에 맞게 이걸 해야 된다. 공시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부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팔아야만 되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것은 다 이건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자. 종부세 완화 법안 2탄도 내놨습니다. 부과 기준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상향하자는 겁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행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물가나 주택 상승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세금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대단히 불공평한 이런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깁니다. 가진 자를 약탈적으로 과세 표준 대상으로 정해놓고 계속 그들에게 대한 약탈적인 그런 세금을 가하는 건 이거는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 의원은 현행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총선 기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내용인 만큼 법안 통과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구입니다.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제역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 길이 230m에 달하는 지하 공간에 무빙워크와 도서관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구비 495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계획은 무빙워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면은 미디어월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혀 지루하지 않게 실제로 지하철을 타는 곳까지 이동을 편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은 사거리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쉼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내겠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구비로 사업 기금 200억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업을 두고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지하보행로와 터널의 간격이 너무 가깝다는 것. 일반적으로 지하철 터널과 보행로의 간격이 6m 정도 확보돼야 하는데 용역결과 터널과의 간격이 3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2.6에서 2.8m의 범위로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단면도를 제시를 하면서도 안전하다라는 막연한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터널 안전성을 유지를 하려면 굉장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와 연구가 없는 이상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 여기에 지하철 환기구 이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환기구 이전이 선행돼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그런데 환기구 이전을 위한 공사비가 과소 책정됐다고 지적됐습니다. 주의작 의원은 제대로 사업비 산출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용역보건서가 작성됐다며 기본 설계가 끝나면 재정 투자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하철 터널과 구조물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하 공간 보기 좋기 때문에 결국 무빙워크가 설치되는 수준이라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추진 중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서대문구 의회 주이삭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된 지는 좀 됐습니다. 구비로 기금까지 조성된 상태인데 이 시점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정확하게는 한 2년 정도 논의가 된 거고요. 네. 예, 이 첫째로 본래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더니 단순 이동 편의를 위한 지하보도로 사업이 축소된 거고, 또 둘째로는 실제로 이제 이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홍제역 운영이라든지 터널 안전 문제로 이게 사실상 좀 많이 재검토를 해야 하고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은 축소됐지만 오히려 예산은 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본래 최초 구상은 400억이었는데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495억 원이 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기존 3호선 지하철 터널의 보호 권역을 굉장히 침범하는 사안 때문에 사실 495억이라고 책정된 것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구청이 발간한 용역 보고서에서도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는 전혀 있지도 않으면서 외부 재원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재원을 어떻게 상상력만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과 비용 대비 편의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의문을 제시하는 거고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논란에 대해서 문석진 구청장은 강북 횡단선 마중물 사업으로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강북 횡단선의 뭐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뭐 전체 준공 과정까지 생각하면 한 10년이 걸릴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단순히 뭐 내부에 뭐 SOC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환승과 이동 편의를 고려만 한 이 사업이 어떻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 답을 구청에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강북횡단선 예상 시기는 한참 남았고 또 당초 취지에 무색하게 굉장히 축소된 상황에서 어째서 여전히 마중물인지는 도저히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미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도 투입됐고 구청장의 추진 의지도 강합니다. 그런데도 현 시점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시기적이나 실효성을 따져서나 이런 사업은 졸속이니까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간 소외된 홍제권역 주민분들을 위한 명분이 있기에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올해 설계 비용으로 원래는 2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애당초 타당성 용역이 부실하다 보니까 발견되지 못했던 문제점들로 인해서 거의 8억 원 규모의 기본 설계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사업 추진도 늦어질 게 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비용은 물론 뭐 안전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뭐 상당히 어렵다, 또 실효성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과감히 중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자라는 이 구청장의 위치나 저희 의회나 그러한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그 다음에 실효성과 예산 등이겠죠. 이번 그렇죠. 사업 진행 과정 저희도 관심 가지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서울자치구청장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성훈 금천구청장 연결해볼 텐데요. 코로나19 방역 태세 그리고 지역 수건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금천구청장 유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2년의 시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절반을 맞이한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2년 동안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시간이었고요. 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 빼놓을 수 없죠. 물 샐 틈 없는 방역은 기본입니다. 자, 문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일 텐데 금천구의 주요 지원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도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한 지 근 이제 5개월이 넘어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경제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네. 그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자 지원, 또 소비 지원, 그 다음에 대출 지원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간의 금천구의 활동을 보면은 이 전염병 방역에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이 눈에 띕니다. 방역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자기 골목에 대해서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정부와 어깨를 걸고 함께 힘을 맞춰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방역, 그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 민관이 함께하는 그 방역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달 초 금천구청 복합역사 사업자 선정 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 착공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이제 임기 시작한 부로 2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2년 동안 저희 금천구와 그다음에 코레일 그리고 LH공사가 MOU를 맺고 열심히 추진해 와서 얼마 전에 코레일에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8월 중순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공모가 잘 마무리된다면 연내에도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내 착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금천구청 복합 역사만큼 금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군부대 이전 그리고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저희 금천 구민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종합병원이 중요한 이유는요. 종합병원이 건립이 되면 119 응급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119 응급센터가 들어오면은 주민들께서 긴급 환자 발생 시에 저희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의미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예.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이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금천구로 인허가 건이 넘어오게 돼서 저희 금천구로 인허가 건이 넘어오게 되면 바로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또 이제 공군부대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서 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의주시하고 계시는데요. 네. 공군부대 이전도 저희가 국방부랑 실무선에서 저희가 대체부지, 이전부지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을 점검하고 현재 실무선에서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짚어봤고요. 이 밖에 남은 민선 7기 임기 동안 중점 추진할 시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금천구가 올해 이제 개청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 생활 SOC나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들이 큽니다. 그동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합병원이나 구청 역사 개발, 공군부대 이전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주민들께서 활용하시고 편안하게 삶을 추진해 나갈 여러 가지 도시라든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과제로 선정을 하고요.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쪼록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 추진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천 주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 주민과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한편으로는 방역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깨 걸고 같이 헤쳐나간다면은 우리 금천구가 좀 더 살기 좋은 금천구로 또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천구의 도약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장님도 더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선 7기 2년을 맞은 유성훈 금천구청장 연결해봤습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대상은 금천구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 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 감소하거나 수출입이 지연 또는 취소된 기업입니다. 대출 상한은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구는 대출 금리 중 0.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중구는 기존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금 지급을 연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대상은 여행과 숙박업, 체육시설과 학원, 봉제공장으로 해당 소상공인은 긴급 생계비 50만 원에 중구에 거주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상 연매출 5억 원 미만에 올해 3월 말 이전 개업한 업체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 희망 접수센터에서 사업장 대표자가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구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2회 다산 목민 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구로구는 상패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구청장까지 감사가 가능한 옴부즈맨 제도, 청렴 인증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을로 예상됐던 2차 대유행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어제 질본이 밝혔죠. 서울의 900여 개 병상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동 중이고 남은 병상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확진받은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상황이 해외의 일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제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